퇴직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신가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이한 자유, 새벽 출근도 회식도 없는 하루.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낯설고 심지어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55세에 함께 퇴직한 한 부부의 첫 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부부가 어떤 위기를 겪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평범한 맞벌이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엔지니어로, 아내는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둘은 늘 꿈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여행 다니자. 커피 한 잔 마시며 천천히 살자. 실제로 퇴직 전까지 두 사람의 월급은 합쳐 약 900만 원, 자녀들도 독립했고 대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운 노후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해 그들의 일상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직 다음 날부터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사람으로 살던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갈 곳이 없었고 점심은 대충 때우다 오후엔 TV 앞에서 졸았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쉬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둘이 직장 다닐 땐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모든 지출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120만 원뿐. 남편은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보겠다며 주식에 손을 댔고 6개월 만에 2천만 원 가까운 손실을 냈습니다. 아내는 식비와 공과금, 병원비를 줄이려 했지만 예전처럼 친구들과 점심을 먹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면 한 달에 50만 원은 훌쩍 나갔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해? 라고 말하자 남편은 그럼 당신은 다 잘하고 있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식사 시간조차 어색했습니다. 이 시기 남편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그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흔한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로 정의되던 자신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삶의 방향을 잃는 것. 아내 역시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부부 은퇴 설계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내켜하지 않았지만 막상 가보니 같은 또래 부부들이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미치겠다고 했고 다른 부부는 은퇴 후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두 사람은 은퇴 후의 삶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직장에서의 목표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공대 출신의 강점을 살려 지역 중학교에서 과학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어느 날 한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과학이 재밌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오래 잊었던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내는 지역 카페에서 주말마다 플리마켓을 열어 소규모 수익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변화는 생활비 관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월 지출 내역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남편은 주식 대신 배당 ETF에 장기 분산 투자를 시작했고 아내는 소비일기를 써서 생활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매달 한 번은 둘이 카페에 앉아 한 달 가계표를 점검하며 이번 달엔 어디서 아꼈는지 어디에 의미 있게 썼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을 다시 맞춰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첫 해를 적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갈등과 혼란을 제때 다루지 않으면 관계도 재정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이다.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속도로 살아갈지를 다시 정의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결과 은퇴 후 1년 이내 부부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생활비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고 30%는 의사소통 단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갈등을 겪은 부부 중 70%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소통의 기회를 만든 뒤 관계가 호전됐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는 대화의 부재이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부부는 이제 퇴직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주 2회 과학 수업을 하며 아이들을 만나고 아내는 지역 공방을 운영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벌지만 둘 다 지금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아니라 리듬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첫 해에 무너질 뻔했던 이유는 준비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가 급격히 바뀐 탓입니다. 매일 회사에서 평가받고 존재감을 확인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 공허함을 견디려면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든 취미든 혹은 부부간의 대화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3가지입니다. 첫째, 퇴직 직후 최소 6개월은 적응기로 두세요. 그동안은 무리한 투자나 큰 결정을 피하고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재정과 시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갈등은 돈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소속이 사라진다고 해서 관계까지 끊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무대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혼란이 됩니다. 55세 퇴직 부부의 첫 해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설계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첫 해가 힘든 이유는 그만큼 새로움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을 버텨내며 조금씩 다시 연결되는 용기일지 모릅니다. 퇴직 후 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돈이 아니라 관계다. 55세에 함께 회사를 그만둔 부부들은 겉으로 보기엔 여유롭다. 일정한 퇴직금과 연금,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 자녀들도 이미 성인이다. 하지만 막상 퇴직의 문턱을 넘으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다는 걸 깨닫는다. 남편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을 경험한다. 아내는 갑자기 늘어난 남편의 집안 체류 시간을 불편해하면서도 자신도 이제는 누구의 직원도 아닌 공허한 존재로 남게 된다. 그 틈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깊어진다. 은퇴 첫 해의 위기는 대부분 이 조용한 균열에서 시작된다. 직장에서는 각각의 역할과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 경계가 사라진다. 남편은 집안일에 서툴고 아내는 오랜 습관대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일을 처리하려 한다. 부부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진 만큼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아내는 당신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고 말하고 남편은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고 되묻는다. 결국 이 대화는 논쟁으로 번지고 둘 사이엔 차가운 공기가 맴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초상을 닮아 있다. 경제적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만 심리적 준비는 부족했다. 퇴직 후에도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화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은퇴 첫 해의 관계의 벽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진 상태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퇴 적응기 불균형이라 부른다. 인간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매일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동료를 만나던 일상이 곧 자신을 지탱하던 구조였다. 그런데 그 구조가 갑자기 사라지면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혼란스러워진다. 남편은 사회적 관계를 잃고 아내는 정서적 공간을 잃는다. 결국 둘 다 낯선 자유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통과한 부부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처음엔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 일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남편이 자신만의 공간과 목표를 찾고 아내가 자신의 생활 리듬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균형이 생긴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되 관심은 유지하는 관계. 그것이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새로운 형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부의 변화는 의미가 깊다. 은퇴 직후 대부분의 부부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돌진하고 누군가는 은행 예금에만 의존한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심리적 예산이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전에 감정의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 불안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손실로 이어진다. 이 부부는 6개월간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남편은 급히 잃은 투자금보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감이 더 아팠다고 말했다. 이후 그들은 매달 생활비를 함께 기록하고 소비의 이유를 대화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건 필요해서 썼어라 말하고 남편은 이건 다음 달로 미루자라며 조율했다. 돈을 함께 논의하는 순간 갈등은 줄고 협력은 늘었다. 은퇴는 부부에게 공동의 경영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가정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 예산을 세우고 일정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회사에서 하던 일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대상이 삶이라는 점이 다르다.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재정과 시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동업자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이다. 이 부부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외부 세계와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과학 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아내는 플리마켓을 통해 또래 여성들과 소통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 속에서 자신을 재확인한다. 직장에서의 명함이 사라져도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의 삶이 힘든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새로운 수입원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의미다. 한 은퇴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은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정의하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 조언이다. 자신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삶은 공허하다. 은퇴 후 첫 해를 무사히 넘긴 부부들은 대부분 속도의 조절을 이야기한다. 너무 빠르게 과거의 자리를 채우려 하면 실패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하루 일과를 설계할 때도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다. 그렇게 조금씩 리듬을 회복하고 관계의 온도를 맞추면서 그들은 비로소 퇴직 후의 삶이라는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간다. 지금도 수많은 50대 부부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누구나 다르지만 공통의 진실이 하나 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함께 무너졌던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한 걸음이었다. 대화가 관계를 살리고 관계가 삶을 다시 세운다. 결국 은퇴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이다. 돈, 건강, 시간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다. 배우자, 친구,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삶은 고립된다. 반대로 그 연결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인생의 두 번째 막에서 필요한 것은 돈보다 리듬, 계획보다 관계, 그리고 두려움보다 대화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은 여전히 길고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성장이다. 무너질 뻔한 첫 해를 지나면서 그들은 배웠다. 함께라면 다시 설 수 있고 대화하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 모든 은퇴 부부에게 전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실이다.